세 번째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알아보겠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은 단백질이 핵산보다 더 많습니다. 표를 보다시피 단백질이 핵산보다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수치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퍼센트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단백질이 더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체는 반복돼서 연결되는 단위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유명하다시피 아미노산이 단위체입니다.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자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미노기와 카복실기와 수소와 겹사슬이 각각 한 개씩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별로 얘는 공통인데 지금 이렇게 얼이라고 되어 있는 겹사슬이라는 부분이 아미노산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골격의 얼기가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변성을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온도나 pH 등에 의해서 예민해서 입체 구조가 바뀝니다. 입체 구조가 바뀌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예시를 들어보자면 체온이 높아지면 우리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6.5도를 기준으로 37, 38 이렇게 올라가면 1도, 2도밖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굉장히 사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사람이 이제 기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 올라가면 위험해라고 하는 걸 몸이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만 변화해도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반대로 체온이 낮아져도 사람이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계란 후라이입니다. 처음에는 투명색이었습니다. 근데 계란을 익히면 익힐수록 흰색이 되는 걸 우리가 관찰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할 때의 입체 구조랑 흰색일 때의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는 처음에는 투명했는데 여기에다가 열을 가하다 보니까 온도가 변하면서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흰색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근육에 있는 미오글로빈, 그리고 피부에 있는 콜라겐, 그리고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들, 털, 머리카락, 손톱, 발톱, 뿔, 발굽, 깃털 등등등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 주로 존재하는 케라틴, 거미줄에 있는 실크 단백질 등등등이 예시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빈 이름이 비슷한데 적혈구에 있는 애, 근육에 있는 애 약간 그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름은 비슷하고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능이 비슷하다. 즉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헤모글로빈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쓰이고 미오글로빈은 산소를 저장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이 기능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름이 비슷하니까 기능이 유사하다. 근데 유사하지만 장소가 다르니까 기능이 유사한 거지 똑같은 건 아니고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호르몬 등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몸의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고 그리고 항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병원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원을 쓸 때 탄, 단, 지 순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다 쓰면 그때 단백질 쓰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없다라고 하면 그때 지방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살 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에너지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기 때문에 근육과 머리카락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제 형성이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성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딱 정립을 해놓으면 훨씬 쉽기 때문에 잘 정립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한 개의 물 분자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을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이 빠져나오고 결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분리할 때 물을 가해야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을 우리는 가수, 분해,
반응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물을 가해서 분해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수축합 반응이랑 가수분해 반응은 서로 역의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자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반응은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펩타이드 결합을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물을 가해야 됩니다. 물을 가하니까 얘는 가수분해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역방향이고 반대 관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을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자면 하나의 아미노산에 있는 카복실기의 OH라는 부분과 다른 아미노산에 있는 아미노기의 H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해서 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OH, H니까 H 2개, O 하나 이렇게 돼서 물, 즉 H2O가 빠져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자면 카복실기의 OH, 아미노기 H가 빠져나와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개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길게 연결이 되면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 폴리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폴리펩타이드는 사슬 형태다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할 때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개수는 약 20종류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약을 안 쓰고 20종류라고 해주는데 사실은 이제 약 20종류가 맞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약이 붙든 안 붙든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문제집에서 그냥 20종류라고 나왔다라고 해도 맞다고 하시면 되고 그냥 뭐 약 20종류라고 해도 그냥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20종류긴 한데 약이 붙냐 안 붙냐를 막 엄청나게 집중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는 약 20N승계의 아미노산의 서열을 가질 수 있다 알아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계속 하는데 얘가 N개가 있어서 20의 N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약이 있는 게 더 맞긴 한데 우리 이제 고등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약이 붙든 안 붙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에 따라서 고유한 입체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체 구조를 1차부터 4차까지 나눠놨는데 한번 1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구조는 그냥 사슬입니다. 길게 연결된 사슬이 폴리펩타이드 사슬 1차 구조이고 2차 구조는 이 사슬이 꺾이게 되는데 바로 꺾일 때 나선 구조로 꺾일 수도 있고 병풍 구조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꺾인 게 2차 구조이고 얘네들이 막 꺾여서 모이게 되면 3차원의 입체 구조인 3차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차 구조는 3차 구조가 여러 개 뭉쳐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폴리펩타이드 한 개가 입체 구조를 이루어서 단백질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냥 입체 구조에서 끝난 거니까 3차 구조가 단백질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앞에서 나왔던 근육에 있었던 미오글로빈입니다. 근데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또 이제 뭉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입체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가 뭉쳐서 단백질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서로 뭉친 거니까 4차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기서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얘네들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탈수 축합 반응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가 직선으로 연결이 돼서 1차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1차 구조들이 꺾이고 꺾여서 2차 구조가 되는데 이 2차 구조는 나선 구조와 병풍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선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나선으로 꼬여 있고 병풍은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막 되어 있다 보니까 병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책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병풍 구조가 빨강색으로 이제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병풍 구조에서 갑자기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보고 왜 있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미노산 서열을 읽을 때는 아미노기에서 카복실기 방향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미노기, 카복실기가 있다 보니까 아미노산의 종류를 읽을 때는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이런 식으로 읽기 때문에 아미노기에서 카복실기 방향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화살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선이랑 방풍 구조가 합쳐져서 3차 구조가 되고 이 3차 구조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가 더 뭉치겠다라고 하면 3차 구조 여러 개가 뭉쳐서 4차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막 알파 나선 구조, 베타 병풍 구조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선 구조다, 병풍 구조다까지만 알고 뭐 알파, 베타 붙은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단백질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